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건축가 직업 체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직업 체험을 해볼 대신맨이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건축가에 대해서 알려주실 메이드의 이광열 건축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이드의 이광열이라고 합니다. 네, 건축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건축가는 건물을 짓는 어떠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인데요. 그 건축가는 이제 특히 이제 설계와 이렇게 시공으로 나눠져요. 근데 이제 건축가는 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건축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미술 시간에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그 선이 직선, 뭐 곡선 이런 식으로 좀 반듯반듯한 선들로 이루어져서 도면을 그려서 그 도면을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건축가라고 합니다. 설계를 맡은 분이 건축가라고 네, 하는 거고요. 네. 그럼 시공을 맡은 사람은 시공, 명칭이 따로 이제 시공 기술자. 시공 예, 기술자예요. 우리가 흔히 건설회사라고 하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건축가가 설계를 한 걸 가지고 이제 건설회사에 이제 전달을 하면 건설회사에서 이제 주택이나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럼 이제 또 메이드의 네. 대표님이신데 네. 이제 또 건축물을 똑같이 짓더라도 그 네. 짓는 회사랑 사람마다 다 차이점이랑 특색이 있잖아요. 네. 우리 메이드라는 회사에 대한 소개와 네. 메이드에서 만들었던 네. 건물들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주식회사 메이드는 이제 설계만 전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건축 설계와 또 인테리어 설계, 또 시공, 이제 심지어 이제 가구, 조명, 이제 디자인 소품들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여러분들께 이제 건축 모형 키트를 또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메이드는 이제 저희가 좀 여러분들과 좀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동네 건축가라는 어떤 이렇게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친숙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축에 대해서 접근을 또 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학문적으로도 또 여러분들 쉽게 또 이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동네 건축가 메이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타운하우스라는 것을 이제 주택인데 그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그 외국 같은 어떤 그런 풍경을 자랑하는 그 생폴 드방스라고 하는 그 타운하우스를 설계를 했고요. 저기 제주도에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네.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이제 그 한라산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사진도 혹시 직접 찍으신 거예요? 예, 직접 제가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네. 예, 날씨가 오늘같이 좋은 날씨였습니다. 네. 진짜 해외 풍경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동네 건축가 메이드는 좀 더 여러분들과 좀 가깝게 가기 위해서 또 일반 초중고에서 그 건축이라는 학문 자체를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건축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아키드 어린이 건축학교라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학생들이 이제 건축을 좀 접하고 또 학교에서 배우는 뭐 수학, 과학, 미술 이런 학문들을 어떻게 건축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거는 예. 사무실인 거죠? 학교가 아니고? 예, 지금 사무실에서 이제 저희가 큰 어떤 학교를 이렇게 그런 대단히 어떤 큰 학교가 아니고 이제 사무실 안에서 작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저는 국립한밭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학생들 설계 또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몽골 후레대학교에서 또 건축과 학과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온라인이 네. 아닐 때는 몽골에 가셨어요? 예. 몽골에 가가지고 또 하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올해는 한 번도 못 가셨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양한 또 외국 학생들 만나서 또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또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와. 그 영국의 런던의 그 동런던 대학교에서 그 학위를 받았고요. 이제 저희 학교 캠퍼스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런던 대학교요. 런던에 있는 동런던 대학교입니다. 예, 이스트 런던 대학이죠. 네. 해외파 출신이셨군요. 예. 네. 그리고 영국에서 그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제가 그 영국의 그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참여했던 그 작품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체 그 영국의 서쪽 지역에 있는 그 마을인데 그쪽에 단지를 이제 개발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사진 상단에 가운데 있는 그 전원 마을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고층 아파트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타운하우스의 원조가 이제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저층형 주거들과 이제 타운하우스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벽돌 건물들 보이시는 게 영국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고층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네. 이제 한 5층 정도가 최상층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예, 이렇게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우리나라 사진도 해외 같고 네. 지금 사진도 해외 같고 이거 사진만 놓고 보면 구별을 못 하겠어요.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이제 그 서울로 이제 올라가서 그 취업을 했었는데요. 그때가 한창 IMF 때인데 혹시 학생들 혹시 아세요 IMF? 아, 네, 저는 알죠. 아세요? 친구들도 알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운이 좋게 그 서울로 취업을 하게 돼서 거기서 그 해양건축이라는 곳에서 그 죽전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사진 맨 왼쪽 하단에 있는 거는 2003년도에 일산에 있는 그 라페스타 쇼핑몰이라고요. 대한민국 최초 보행자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네. 총 6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건물 안에는 또 MTV 그 사옥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야외 공연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했던 예, 프로젝트입니다. 네. 저 건물들이 그때 만드신 네, 거예요? 예. 1997년에 아니요, 2003년. 2003년에 예, 예. 지금 봐도 세련돼 보이는데요. 네. 그게 대한민국이 없어서 네. 일본이나 미국으로 답사를 가서 또 그쪽에 설계를 또 쇼핑몰들을 또 그 현장 조사를 하고 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설계를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 주식회사 메이드에서는 중점적으로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 그 다음에 인테리어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사진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제주도 생펄드방스의 타운이고요. 그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인테리어 부분 주택에 그래서 뭐 우리나라 한옥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원하는 어떤 디자인들을 제가 설계를 하고 또 그걸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또 외국의 어떤 그런 풍경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제주도 타운하우스 네. 이름이 샘폴 드방세요? 생폴 드방스. 무슨 뜻인가요? 프랑스 남부의 네. 그 지역 이름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건요. 그 수학 어떤 기하학을 바탕으로 수학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만든 그 디자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운 좋게 그 서울에 그 과천 그 과학관에 그 미국에서 브리치 컨퍼런스를 하는 곳에서 초대를 받아서 이제 한국 대표 작가로 제가 제 작품이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작품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우지만 그 수학들을 가지고 복잡한 패턴들을 만들고 기하학적인 패턴들을 만들어서 이걸 뭐 미술적이든 아니면 건축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했던 전시회입니다. 그럼 저 패턴은 뭐 특허 같은 걸 내셨겠네요? 특허라기보다는 제가 알고리즘을 짜서 이제 디자인을 손으로 하던 시대에서 요즘에는 이제 캐드로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근데 저거는 컴퓨터 공학과 연계돼서
건축과 이제 융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어떤 그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만들었던 패턴이죠. 네. 특허까지 내기는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작품 소개도 네.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런 건물을 지을 때 네. 물론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의 요구 사항도 들어주시지만 네. 이제 뭐 맡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만들 때 네. 참고할 수 있는 영감 같은 거를 네. 어디서 얻으세요, 보통? 보통은 이제 건축 설계를 할 때는 그 건축적인 기존의 이제 유명한 건축가들이든 아니면 그 기존에 이제 봐왔던 그런 건축물들을 통해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요.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자연 상태,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 영감들을 가져요. 이제 특히나 우리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네. 현재 뭐 자연 환경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자연 속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갖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형태들, 예를 들면은 뭐 개미집이나 또 거미줄이 형태, 그 다음에 뭐 벌집 형태들이 육각형으로 이루어지고 네. 그 벌집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패턴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런 자연 속에 있는 스트럭처를 또 건축적으로 활용을 해서 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도 좀 다니시고 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건축물을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이 한번 네. 어디 놀러 갔을 때 네. 여기 한번 봤으면 좋겠다. 네. 건축에 관심이 있으면 네. 이런 건축물 같은 게 있을까요? 많죠. 네. 몇 가지만 소개 좀 네. 부탁드립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한옥 건축이 가장 우리 께 소중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서울에 올라가서 그 광화문에 가셔가지고 경복궁도 살펴보시고 또 뭐 시간이 되시면 우리나라에서 좀 그 현대적 건물로 유명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동대문에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건물이 네. 있어요. 네, 그 건물은 그 이라크 출신 여성 건축가인데 지금은 작고하셨고 자하디라고 하시는 여성 건축가 분이세요. 그래서 그 건물은 정말 비선형이라고 하는데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의 건물입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저 안 가봤습니다. 꼭 가보세요. 듣는 것도 처음 듣네요. 동대문 플라자라고 해서 디자인 플라자라고 해서 동대문역 근처에 옛날 동대문 야구장을 네. 철거를 하고 그 위에 이제 국제 현상 설계로 해서 당선된 작품이죠. 네. 동대문 플라자. 네, 꼭 한번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대전에는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데 있을까요? 대전이요? 이럴 때 이제 슬쩍 메이드에서 한 대 추천해 주시고. 대전은 저희가 주택을 시공을 많이 해서 뭐 주택 이제 지금 현재는 건축주분들이 살고 계셔서 좀 보시기는 좀 어렵고요. 대전에 하면 뭐 엑스포 예전에 네. 93년도에 이제 건축물들이 지어졌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양한 그 형태의 건물들이 그 시공이 됐었어요. 근데 현재는 뭐 한비탑 정도 남아 있고 지금은 뭐죠 신세계나 이런 쇼핑몰 그 다음에 뭐 드라마 촬영장 이런 것들로 들어와 있어서 지금은 좀 많이 찾아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 와보셨나요?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 예 가봤습니다. 그것도 건물 좀 이쁘죠? 예 괜찮습니다. 그렇죠. 멋있습니다. 상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네. 여러분. 길가에서 딱 눈에 띄는 네, 맞아요. 겁니다. 네.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네, 꼭 방문하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건축가라는 직업을 네. 지금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죠? 경력이요? 1997. 제가 92학번이니까 네. 거의 30년 가까이 됐나요? 92학번이요? 네. 네.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났네요. 그러셨어요? 이렇게 오래 하고 계신데 네. 이 건축가라는 직업이 가진 네. 매력 포인트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건축가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저의 실력도 좀 쌓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대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었는데 건축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건축가를 꿈꾸는 친구들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들 있잖아요. 도대체 이걸 왜 배우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건축에서는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배워서 기하학에 대한 어떤 도형의 감각들, 또 수치에 대한 그런 느낌들, 그리고 미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나 스케치나, 또 과학을 통해서 뭐 물리나 아니면 생물, 특히 이제 생물학적인 부분들을 이용해서 또 건축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건축가가 되면 뭐 다양하게 이런 학문들을 습득을 해서 뭐 특히 이제 음악도 그렇고 영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건축이 충분히 그 건축가들이 그런 쪽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설계 작업들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종합적인 예술을 어떤 종합적인 학문을 저희가 습득을 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건물을 이제 선으로만 그렸던 어떤 스케치나 이런 부분들이 건물로 이렇게 탄생되고 또 누군가가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는 걸 보면 정말 이게 뿌듯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어떤 직업 자체가 너무 활력이 넘치고 되게 뿌듯함을 갖는 직업입니다. 네. 내가 배우고 노력하고 경험을 쌓는 만큼 성장할 수 있고 맞습니다.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란 말씀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친구들이 솔깃해서 건축가를 한번 건축가의 길을 가보자 라고 다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건축가가 되려면은 어떤 루트가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건축가 준비를 하면 좋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학생들이 건축가가 되려면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해야겠죠. 근데 대학에 종류들이 많아요. 학과가. 특히 건축가가 되려면 건축학과라는 곳을 가야 되고요. 지금은 건축학과가 5년제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건축 설계 수업을 들어야 되고요. 꼭 건축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건축 시공 기술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설계 디자이너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건물의 뼈대를 설계하는 구조기술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역학적인 거와 수학적인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구조기술사와 그리고 뭐 설비기술자, 뭐 다양한 이제 건축으로 파생되는 직업 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학과에 입학을 하면 건축가의 이제 최종적으로는 건축사 라이센스를 따서 건축사가 되는 거고요. 건축공학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학과는 뭐 시공사나 아니면은 인테리어나 또 건축에 관련된 어떤 학문 관련 직종들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인테리어 학과도 있고요. 도시공학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를 이렇게 설계하는 어떤 그런 디자이너나 엔지니어로 이렇게 클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여러분들이 건축을 꿈꾼다고 하면 다양한 어떤 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가 무엇을 꿈꾸는지 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루트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이런 데 가면은 뭐 CAD 이런 걸 맞습니다. 배우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수학이나 기하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은 이과 그쵸. 그 수학이랑 과학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냥 지금 뭐 고3이 볼 수도 있고 고2가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딱 하겠다 마음 먹고 대학을 가면은 그때부터도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미리 미리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고2부터는 미분적분 배우잖아요. 근데 대학을 가면 건축과에서 받는 수업이 역학이라는 수업을 해요. 그거는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수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뭐 수학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면은 교수님들이 이제 너네 이거 다 알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친구일수록 지금 유리하네요. 미리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미래 사회에 봤을 때 건축가라는 직업은 전망이 어떤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좀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건축가를 꿈꾸는 학생들 여러분들은 또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그 일터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그 한국에서 건축 학문을 공부를 하고 영국에 가서 이제 배운 공부가 컴퓨터 공학에 대한 부분을 배웠어요. 근데 그 컴퓨터 공학과 건축과 융합하는 어떤 학문들이 현재 그 서양 쪽에서는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학문들이 좀 많이 출연을 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뭐 스타트업이나 건축 스타트업이나 IT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가를 꿈꾸면 어떤 그런 요즘에 학교에서 배우는 코딩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셔서 또 건축과 융합돼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고요. 또 제가 뭐 작업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이제 조명인데 제가 만든 조명이에요. 근데 일본의 토요이타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런던 하이드파크에 파빌리온을 만들었는데 그 파빌리온을 제가 형상화 시켜서 제가 조명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혹시 저 패턴이 네. 복잡한데 혹시 뭐가 보이시나요? 어떤 로직이 있거든요. 제가 이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 제가 저게 정사각형으로 시작을 해서 이 정사각형이 살짝 로테이트가 되면서 스케일이 축소가 돼요. 축소가 되고 또 축소가 되고 축소가 돼서 사각형이 점점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패턴에 선들을 다 최초의 사각형으로 연장을 시킨 거죠. 익스텐션 시켜서 그런저런 복잡한 패턴을 만드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정사각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수학에서 배우는 정사각형을 가지고 우리가 로테이트 시키는 어떤 그런 각도들과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축소시키는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조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꼭 건축가가 아니더라도 뭐 저런 조명과 또 다음에 간단하게 보여드린 이미지는 책장이거든요. 꼭 건축가가 가구 디자인도 할 수 있고 또 조명 디자인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셔서 건축가의 꿈을 키우신다면 또 다양한 분야로 앞으로 그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어떤 그런 지구 일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